어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공항 진입로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막히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시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급증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가 불법 이주민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특히 전자보고를 선택한 납세자는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시민권자들이 마리화나 사용이나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대규모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공항 진입로를 막으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JFK 공항의 주요 진입로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을 중지하고 팔레스타인인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흐름이 끊기고 교통 정체가 일어나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차량에서 내린 일부 여객들이 짐을 들고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약 20분간 차량의 진입이 전면 차단됐고 경찰에 의해 26명이 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으로 연결되는 주요 고속도로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습니다. 시위대는 오토바이들과 잡동사니 등을 쌓아놓고 차량 통행을 막았고 이번 시위로 35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그중 1명은 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의 모든 대도시에서는 거의 밤마다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 주동자들은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행진과 락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연례 점등식까지도 시위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격한 시위 방식을 강하게 비난하고 앞으로 경찰의 진압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동윤 기자입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어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과는 다른 결정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연방의회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단 엘리자베스 웰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한 판단에 동의하지만 법원이 법리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 상세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건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30여 개 주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승리했습니다. 오리건 대법원은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중순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시가 난민 급증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 이주민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내 불법 이주민 급증세를 늦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으로 오는 이주민 탑승 버스의 운행을 제한하고 버스의 도시 진입과 하차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전세버스 회사들은 이주민들이 탄 버스가 뉴욕시에 도착하기 32시간 전에 일정을 시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하차 가능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이들이 탄 버스는 맨하튼 타임스퀘어 특정 장소 등 시 당국이 승인한 곳에서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 3개월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버스가 경찰에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주민들을 대규모로 뉴욕시로 보내는 텍사스 주지사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텍사스발 버스 14대가 하룻밤 동안 뉴욕시에 도착했는데 지난해 봄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애덤스 시장이 이주민들의 뉴욕시 도착 방법을 제한하기는 처음입니다. 다만 애덤스 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도착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판매 중단에 영향을 받았던 애플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판매가 중단됐던 애플워치의 미국 내 판매가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사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자사의 혈액 산소 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애플워치 일부 모델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26일 미 정부가 위원회 결정을 수용했지만 애플은 이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시장에서 애플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애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새해에 맞춰 전체 애플워치 라인업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혈액 산소 포화도 센서 관련 기능이 포함된 모델 모두 이날부터 애플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애플 웹사이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날 마시모사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4%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분석가는 이번 판매 중단으로 인해 애플이 연휴 시즌 약 3억에서 4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특히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세금 보고에서 전자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될 전망입니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이체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겁니다. 통상 IRS가 밝혀온 기존 처리 기간인 21일에서 절반 이상 크게 단축된 겁니다. 전자보고 신청 후 IRS의 접수 확인에는 일반적으로 2일에서 3일이 소요됩니다. 수표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약 일주일이 추가 소요되고 세금 보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금공제 등 특정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IRS가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최대 한 달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접수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왔기 때문에 내년 세금보고 시즌은 1월 22일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환급액의 입금 여부는 IRS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득 변동, 자녀 출산, 결혼, 이혼, 은퇴, 주택 구매, 투자 변경 등 중대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금 환급액 입금 여부는 웹사이트 irs.gov나 모바일 앱 irs2go를 통해 추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신속 심사를 위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서비스국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속 처리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는 일반적인 심사 대기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신청서를 처리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우선 비민 취업 비자 신청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은 H2B와 R1 비자의 경우 $1,500에서 $1,685로, 그 외 비자들의 경우는 $2,500에서 $2,805로 인상됩니다. 취업이민 청원의 수수료도 $2,500에서 $2,805로 증가합니다. 또 비자 변경 신청의 신속 처리 수수료는 $1,750에서 $1,965로, 노동 허가 신청의 경우는 $1,500에서 $1,685로 오릅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고 적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변경 사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2월 26일 이후 소인이 찍혔지만 이전 수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민권자들이 마리화나 사용이나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은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신청자를 마약 유통책으로 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주에서 시민권자인 남편과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인 마리아 레이메르는 2017년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마리화나 판매업소 운영으로 인해 연방법상 불법인 마약 유통에 관여했고 도덕적인 성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해외로 출국하면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미국에만 머물 것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나 사용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합법 체류 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1등급 마약류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에 연루된 비시민권자는 영주권 및 시민권 승인 거부, 추방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마리화나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주류 취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맥주 출하량은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시장 조사업체 맥주 마케터스 인사이트는 미국 내 맥주 출하량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젊은 세대, 특히 Z세대의 음주 습관 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MRI 시먼스가 올해 가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는 술을 덜 마시고 마실 경우에도 맥주보다 증류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58%가 지난 6개월 사이에 술을 마셨다고 말했는데 이 중 증류주를 마셨다는 사람은 87%로 맥주 56%보다 많았습니다. 체중 감량 등 건강상의 이유로 술, 특히 맥주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마초의 합법화도 맥주 소비 감소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TD 코엔의 분석가 비비엔 아저는 기호형 그리고 의학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술 대신 대마초를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마초의 합법 판매 규모는 올해 약 29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TD 코엔은 대마초 이용자가 향후 5년간 1,800만 명에 이르는 반면 술 소비자는 200만 명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2,000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5천 건을 웃돈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4,000건 증가했습니다. 기존 실직자 가운데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들이 줄었다는 걸 시사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0월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1월 하순 이후 추가 상승을 멈추고 180만 명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반입하는 휴대폰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ml에서 100ml로 높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ml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ml는 지난 1979년부터 유지되다가 이번에 44년 만에 완화되는 겁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출생 증명서를 기반으로 2022년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을 집계한 결과 여아는 엠마, 남아는 리암이 각각 1등을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엠마는 2017년부터, 리암은 2016년부터 줄곧 2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뉴욕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만 9,459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부로별 신생아 수는 맨하탄이 3만 9,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이 2만 3,318명, 퀸즈가 2만 10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버겐카운티 클럽 오피스는 어제 지난 11월 치러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에론 박 후보가 671표를 기록해 김용만 후보의 2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 선거를 치른 지 1개월 20일 만입니다.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는 의석 3자리를 놓고 후보 6명이 출마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개표 결과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박수경 후보와 유보영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지만 당선권 3위 한 자리를 놓고 에론 박 후보와 김용만 후보가 각각 672표씩 동표를 기록해 재검표 절차를 거친 결과 결국 에론 박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지만 한때 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적지만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